자, 이번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스마일님께서 기내에서 스튜어디스 분들, 이제 승무원분들이 실제로 겪는 그런 무서운 일들 아니면 괴담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스마일님, 아, 오랜만입니다, 정말 돌비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잘 네, 오랜만에 지내셨어요? 성장을 하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셔서. 자, 오늘 스마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예전에 산 공부 이야기부터, 그리고 이제 태국 호텔 이야기까지도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이제 음, 그 직업 괴담을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네.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승무원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와 와, 그리고 저의 그 동료를 통해서 겪었던 좀 무서운 금기사항 아닌 금기사항 같은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네요. 예. 자, 그러면 정말 다재다능하셨던 것 같아요. 직업이 정말 멋진 직업들을 하셨어요. 판소리도 하셨고, 승무원도 하셨고, 그렇죠? 네. 다 가지셨어, 이거. 아이, 참.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우선 이야기 전에 제가 네네.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 이야기는 저희 항공사, 그리고 그 항공사에서도 특정 비행기 기종의 한 이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쵸. 모든 비행기가 아, 아니라, 그쵸. 네. 뭐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항공사도 워낙에 좀 많은 비행기들이 있는데 네. 각 비행기마다 이제 승무원들끼리 카더라라는 식으로 뭐 유머 반,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호, 예. 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승무원들이 잠을 자는 벙커 공간 같은 곳에 들어갔을 때 네네. 분명히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 먼저 들어갔는데 벙커 끝에 있는 벙커에서 누군가가 커튼 사이로 날 쳐다보고 있다면 절대 그것과 눈을 마주치지 말아라. 혹은 아는 척을 하지 말아라. 네, 그런 이야기가 우선은 하나 도는 게 있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내가 그 벙커 안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커튼을 쳐요.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그 커튼 아래로 이렇게 원래는 굉장히 가깝게 커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발이라든지 이런 게 보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발이나 어떤 형체가 보인다거나 혹은 내가 누워있는데 과하게 커튼을 막 누군가가 흔든다거나 할 때는 절대 그것에 반응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이제 좀 흔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와, 예. 네,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네. 제가 비행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이야기고, 네. 특정 그 비행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와, 예. 제가, 저희 항공사가 이제 승무원이 두 파트로 나뉘는데, 380, 에어버스 380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가장 대형 기종인 2층짜리 기종을 타는 승무원들이 있고, 네. 뭐 33, 34, 350 비행기 기종을 타는 승무원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80을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거리 비행을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380은 워낙에 좀 대형이다 보니까 승무원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승무원들이 타게 되고 이야. 그 승무원들이 나눠서 이제 그 잠을 자러 그냥 레스트 타임을 받아서 가게 되지만 네. 본인이 조금이라도 좀 조용한 그 벙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곳을 선점하고 싶으니까 조금 먼저 내려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제 첫 번째 레스트였고 제가 두 번째 레스트여서 이제 잘 갔다 와 이러고 이제 보냈는데 네네. 한 5분도 안 돼서 이 친구가 막 허겁지겁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왜 안 자고 왔어 했더니 자기가 저기를 못 가겠대요. 자기가 지금 귀신을 본 것
있다고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뭔 말이야. 근데 워낙에 좀 이 친구가 장난기가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또 장난을 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의 말은 본인이 내려갔는데 분명히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갔더니 그 벙커 안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 예. 그 벙커를 딱 들어가면 예. 중간에 제가 사진을 2장을 보내드렸을 텐데 하나는 복도가 이렇게 있는 사진이고요. 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승무원들이 자는 그런 공간이 있는 사진일 거예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그 복도 한중간에 웬 남자가 하나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뒤를 본 채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인 말고 누가 먼저 왔나 보다 해서 봤는데 옷이 유니폼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서만 있는데 승무원이 아니더래요. 그냥 같이 오. 저희랑 비행을 하는 승무원이 아니더래요. 예. 그러면은 승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승객이 이곳을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여기에 있지? 라는 네. 생각에 당황스러움이 있는데 갑자기 공포로 바뀐 게 이게 테러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위험하지. 그쵸? 그냥 이곳은 분명히 승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승무원이 예. 아니면. 근데 여길 들어왔다는 건 테러의 위협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당장 올라가 주셔라. 저랑 같이 올라가 주셔라고 하고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잠옷이랑 이런 것들을 잠깐 그 벙커에 올려놓고 뒤를 딱 돌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예. 그래갖고 이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냥 뭐 움직일 수도 없겠더래요. 그 자리에서. 예. 근데 그 사이에 물론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이 380의 벙커는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려면 계단을 한참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문을 열면 굉장히 소리가 커서 쾅 하는 소리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귀신이다라는 생각에 이 친구가 너무 놀라서 막 달려서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부사무장이랑 다른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들은 거죠, 그 얘기를.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뒷등으로도 안 듣고 있었는데 예. 이제 다른 선배랑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지금 비행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네. 하면서 해준 이야기예요, 이게. 예. 우선은 380에서도 여러 개의 그 비행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돌비 근데 비행기 이런 거 비행기 그죠? 고유, 그쵸, 네, 맞아요. 비행기 고유마다 자신의 각자 이름이 있어요. 네. 그러면 A111, A110 뭐 이렇게 있으면 이 111 이 비행기를 탈 때에는 네 가지를 꼭 명심해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내에 딱 타면 승무원들이 브리핑이라는 걸 하거든요. 간단하게 브리핑을 가능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무장이나 부사무장들이 아.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네, 오늘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읊어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캡틴이 와서 보통 이제 숫자를 다 세요. 승무원들이 네네. 몇 명인지 다 왔는지. 그때 380이 비행기를 갈 때는 꼭 3번씩 셀 것. 3번씩 셀 것. 네, 왜냐면 가끔씩 플러스 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3번씩 세서 확인을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콜벨이 울렸는데 콜벨이 울리면 보통은 이제 저희 승무원 업무 공간을 갤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 갤리에서 콜벨이 울렸는데 좌석을 이렇게 봤을 때 좌석 위에 그런 불이 들어와야 돼요. 주황 네. 색깔 불이든 무슨 불이든. 그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콜에 반응하지 않을 것. 그리고 세 소름 돋아. 번째, 크루 벙커를 이 비행기에서 내려갈 때는 절대 혼자서 먼저 가지 말 것. 예. 2명이나 3명이 짝지어서 같이 내려갈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이게 1층, 2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층은 보통 이코노미가 쫙 있고 2층은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가 한 50석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승무원만 2명만 딱 일을 하는데 절대로 그 공간에 승무원 혼자 있지 말 것. 이 네 가지였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들은 이야기였는데 네네. 조금 저도 쉽게 얘기를 하고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언니라고 제가 그냥 칭할게요. 네네. 아, 근데 이야기 전에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거를, 물론 부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워낙에 네. 카더라가 많던 이야기들이고, 조금 과장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제가 들은 그대로 전달을 할게요. 그래도 없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죠? 네네, 있는 네네. 일이에요. 네. 우선은 이 비행을 탔던 이 언니는 저처럼 당시에 380을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비행 전에 그 비행기에서 하는 브리핑은 캡틴이 하는 브리핑이고요. 네. 비행 전에 하는 브리핑은 사무장이랑 부사무장이 하는 브리핑인데 그 브리핑에서 그 비행에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좀 뭐 환자라든지 장애가 있으신 고객님들이 있으면 미리 프로필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전 지식들을 가지고 들어가요. 철저하다. 예. 근데 네, 굉장히 철저해요. 근데 그날은 뭐 장애라든지 아픈 환자가 있는 비행이 전혀 아니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조금 더 힘을 쓰자라고 하고 이러고 출발을 딱 했는데 이 언니가 보통은 이제 포지션을 받을 때, 자기의 그 위치를 받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2층은 사무장이나 부사무장님들이 없이 자기네 승무원들 둘이서만 그 승객들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보통은 좀 선배들을 많이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데 이 언니한테 얼마 안 됐는데도 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잘 됐다, 자기도 2층 일을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임했겠죠. 그렇게 하고 비행기가 떴는데 뭐 별 문제가 없었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음식 서비스를 딱 시작을 했는데 맨 첫 번째 줄에 앉은 분부터 이제 음식 서빙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맨 앞에 앉으신 승객분한테 뭐를 드시겠냐라고 여쭤보니까 자기 밥은 됐고 부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까부터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겠냐라고 하고 물어보더래요. 예. 근데 이제 그분 옆에까지 세 좌석이 다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첫 번째 줄 좌석은 보통 이제 그 손잡이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누울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옮겨달라고 한 거였고 이 언니가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이미 그 식사를 할 때쯤이 되면 옆에 자리들이 비면 손님들이 다 눕거나 이렇게 다리를 뻗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리를 못 바꿔드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막 화를 막 내시더래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언니가 비행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이 비행이 저도 알지만 굉장히 좀 힘들기로 유명한 비행이에요. 그 행선지 자체가. 네네. 좀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고 그 승객분들 프로필 자체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예. 컴플레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언니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언니는 그렇게 뭐 자리는 옮겨드릴 수 없으니까 엑스트라로 이제 뭐 블랭킷도 갖다 드리고 발이라도 뻗으실 수 있게 가방도 내려드리고 이렇게 했대요. 네. 근데도 그분이 계속 자리를 바꿔주라고 요구를 하면서 막 계속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뭐지? 예.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니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렇게 신경을 써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아니 내가 아픈데 너희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서야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약을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또 생뚱맞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됐고 와인 갖다 달라고 또 그러시더래요. 예.
근데 보통은 아프신 분들한테는 와인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는 와인을 드시기보다는 좀 약을 드시고 주무신 다음에 컨디션 괜찮아지시면 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사무장 부르라고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막 내시더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진상. 이 언니는 어떻게든 자기 손에서 이제 그 선을 짚고 싶어서 정말 괜찮으신 게 맞냐 그랬더니 와인을 먹고 내가 자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와인을 드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끝냈대요. 그리고 이제 치우고 뭐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한동안 괜찮았나 봐요. 네네. 뭐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뭐지? 저희가 30분에 한 번씩 손님들이 목마르니까 이제 물 같은 거를 돌리게 돼 있는데 네. 돌릴 때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언니가 두 번째 레스트였고 다른 한 명이 첫 번째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인 사람이 나 이제 자고 올게 해서 보냈는데 이제 이 언니가 혼자서 그 다음 서비스 막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서 바쁘게 정신없이 하는데 갑자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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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벨이 울렸네. 예. 네, 근데 보통은 콜벨이 울리면 띵동 이렇게 한 번만 울리거든요. 예, 예. 근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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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니까 놀래가지고 그 콜벨 패널을 딱 봤더니 80A 그분 자리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야? 이러고 이렇게 그 캐빈 쪽을 보니까 사람이 움직임도 전혀 없고 그 시간이 되면 기내가 깜깜하거든요. 다 자니까. 네, 그쵸. 다 주무시니까. 움직임도 없고 그 위에 천장에도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언니는 가끔씩 380에 이 콜벨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서 안 간 거예요. 그거는 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안 가고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그러고 한 몇 분 정도가 더 지났는데 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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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울리더래요. 예, 근데 예. 역시나 80A. 근데 이 언니가 뭐야 하고 하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아차 싶었던 게 예. 아까 그분이 분명히 아프다고 했는데 자기가 와인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나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너무 놀라서 막 갔대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분이 너무 고요하게 그냥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고장이 맞았구나 해서 자기는 그냥 다시 돌아와서 갤리의 그 커튼을 탁 치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누가 커튼을 팍 열고 들어오더래요. 오, 예. 근데 80A 그 승객분이 너 내가 아까부터 계속 부르는데 왜 안 오냐고 이러면서 또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소름 왜 이렇게 끼치냐? 예. 분명히 방금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건 뭐지 싶은데 승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죄송하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네. 네, 레드와인 주라고. 그래가지고 레드와인을 가지고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상하다. 저 사람 정말 좀 특이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뭐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분이 또 와서 또 와인을 가지고 가시더래요. 네네.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올 때마다 계속 화가 나 있더래요, 그분이. 그리고 예. 계속 몸을 막 만지작 막 주물렀다 두드렸다 자기가 막 혼자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안 되겠다. 이제 부사무장한테 저기를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분이 또 온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와인이 떨어진 거죠, 그때. 그래서 이 언니가 와인을 새로 따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선은 보내놓고 부사무장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승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승객이 우선은 컴플레인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본인이 이쪽 일 마치는 대로 올라갈 테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면 우선은 와인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지막 와인을 따라서 거기로 간 거죠. 근데 역시 아까처럼 그분이 그대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예. 근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건 그분 앞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그 자기가 서빙한 와인이 2개가 한 모금도 안 마신 채로 그대로 그냥 담겨있는 채로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져가서 먹는다고 가져갔는데. 자기가 분명히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은 한 모금도 안 마셨고 그 자리에 그냥 놓여져 있고 이 사람은 자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니가 이 사람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건가? 뭐지? 이상하다 하고 손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니까 아, 더 이상 사건을 키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돌아왔겠죠. 네.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별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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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이제 여러 번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자기의 레스트 타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언니는 이제 레스트를 가고 이 나머지 승무원한테 이런 승객이 있으니까 조금 확인을 자주 해줘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사무장, 부사무장한테 얘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내고 갔다가 자기는 자고 올라온 거예요. 예. 그리고 자고 올라왔는데 무슨 일 없었어? 이랬더니 아니 저 사람 계속 그냥 잠만 잘 자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콜벨이 뭐가 문제 있나 봐. 아래층이랑 저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80A라고 자꾸 뜬다고 오. 우리한테 계속 전화가 왔었다고. 예.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이런 비행기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380은 2층에다가 승객이 한 거의 500명 가까운 인원이 타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씬 넘버가 같은 패널에 뜨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담당 존 그 콜벨만 그쪽에 뜨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0A는 이 갤리 외에는 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울린다고요? 다른 그 갤리에 여러 번이 울려서 야, 좀 이상한 거 같아. 이거 좀 고장난 거 같으니까 80A 혹시 뭐 콜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왔었던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부사무장님이랑 사무장님도 와서 확인도 하고 갔었대요. 그래도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문제는 마지막 서비스 네. 착륙하기 전에 마지막 서비스를 이제 딱 나가서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드리는데 그분이 계속 주무시고 깨워도 안 일어나시더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는 이제 다음 줄을 가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씰이 너무 뒤로 넘어가 있으니까 못 펴겠다. 테이블 앞으로 좀 해줘라 라고 네. 해서 앞에 가서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당겨주셔라 라고 하면서 이분 의자를 이렇게 당기는데 이분 팔이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무도 몰랐었던 거잖아요. 비행 내내. 예. 그리고 심지어 물론 비행기가 깜깜하게 됐지만 옆에도 누구도 앉아있지 않았고 이분이 잔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예. 결국에는 이제 난리가 났죠.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안 봐도 뻔해요.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심폐소생술부터 다 했지만 와. 이미 숨이 멎은 뒤였대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착륙을 결국에는 하고 나서 이런 경우에 진술서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비행이 끝나고도 한참 비행기에서 못 내리고 그 진술서 쓰고 뭐 녹음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 언니가 갑자기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이 승객이 비행기 뜨고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사망 시간이. 네, 사망 시간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대강 이제 그렇게 봤을 때 10시간은 넘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되고 들은 얘기로는 10시간이 넘었으면 분명히 첫 번째 서비스를 하고 바로 직후여야 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언니는 계속 이 사람이 한테 서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네,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너무 막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떤 꿈을 꿨을 때 막 왜 그런 꿈 꿨는데 해가지고 약간 좀 기억이 잘 가물가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안 떠오르던 그 기억이 팍 하고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언니가 갑자기 뭐가 팍 떠오르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좀 그랬던 게 이 승객이 와서 와인을 2잔을 가지고 가고 마지막에 자기가 갖다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와인을 가지고 간 기억이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홀린 거예요. 와. 본인이 뭔가에 홀렸고 자기가 혼자 말을 한 거고 혼자서 그 와인을 따라서 그 승객이 있는 테이블까지 갖다 놓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몰랐고 자기는 그 승객이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와, 소름 돋아.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이후로 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 사이에 얘기가 도는 거는 이렇게 벙커에서 귀신을 본다든지 콜벨이 막 띵동띵동 띵동 울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든지 네. 혹은 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는 그 스낵이나 술 같은 걸 마실 수 있는 라운지가 따로 있거든요. 좋네. 그 예. 라운지에 못 보던 손님이 하나가 있다든지 예. 혹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승무원 수가 갑자기 플러스 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 자주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제 비행에서도 한번 제가 이제 저는 아니지만 겪었었던 거고. 오,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한테 이 얘기를 해준 부사무장이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언니의 룸메이트였어요. 아. 다른 선배나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네네. 이 부사무장이 그 얘기를 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렇고 이런 거였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서 저희도 아 그런가 보다 라고만 이제 얘기를 들었었던 거죠. 이야. 그래. 모든 네. 직업에는 이런 금기시 되는 것도 있고 뭐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승무원의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들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막 카더라들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디테일한 이야기였고 또 실화이기도 했고 네네. 근데 그 언니분은 결국에는 그때 이후로는 비행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 바로 이제 그럼 할 수가 없었겠죠. 저 똑같아도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좀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좀 애 같아서 죄송한데 좀 잘 모르니까 이 비행기 타다 네, 보면 창문 쪽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창문도 밖에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바깥에 보다 보면 뭐 이상한 게 막 날아다닌다거나 따라온다거나 그런 목격담은 없나요? 그런 거는 없고 예. 이제 그런 거는 딱히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건 말하자면. 없나 보구나. 예. 네, 그냥 비행기 안에서 뭐 귀신을 봤다, 뭐 누가 죽었다, 막 이런 얘기는 종종 들어도,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비행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단 훨씬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심장 마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네. 텐데 그럴 때는 그냥 불시착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뭐 불시착을 할 수 있으면은 하겠지만 보통은 저는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최대한 승무원들이 해결을 하고 이제 그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너무 억울해서 못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좀 전에 언니 얘기를 해드렸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380은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저희끼리 그냥 했던 얘기는 그 승객분이 되게 눕고 싶기는 하셨나 보다. 예. 벙커까지 나타나시는 걸 보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스마일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분은 비행기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직후란 말이에요. 근데 그쵸, 네. 웬만한 사람들이나 바로 죽은 귀신들은 자기가 죽은 줄 모르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죽은 줄 알 때까지 가면 어느 정도 묵은 귀신이 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니 나는 분명히 계속 부르고
나는 와인을 먹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도 뭐 와주질 않으니까 뭐 화가 났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언니는 오히려 그 죄책감이 너무 심했던 게 예. 그렇게 몸이 안 좋다고 했던 승객한테 애초에 본인이 와인을 안 줬으면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게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아, 사람이 그 다른 거에 대한 것보다 자기 죄책감 때문에 그 비행을 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분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더 먼저 돌아가신 건데.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자기가 모르겠고 네네. 어떤 때부터 본인이 사람이랑 얘기했는지 귀신이랑 얘기했는지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그냥 무너져 버렸겠죠. 네. 스마일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자체가 너무 귀한 얘기니까 이것도 공포 이야기 중에서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또 이렇게 승무원으로 실제로 근무를 하셨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주변 동료분들에게 이제 들었을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또 직접 이런 금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도 들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는 없겠죠. 이 그 승무원 입장에서 이야기는. 네, 승무원에 관한 이야기는 비행기 중에서는 없고요. 네네. 오히려 호텔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고, 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사실은 공연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네네.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귀신 이야기들 들은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일님이 뭐 예를 들어 판소리도 하셨고 뭐 승무원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직업 괴담이 있으시겠다. 예, 그쵸. 맞아요. 자, 네,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예체능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 또 그런 또 감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마 조금 더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네,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부분. 와, 근데 승무원 괴담 중에서는 정말 레전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보기도 쉽진 않아요. 왜냐면 뭐 승무원분들께서 많이 뭐 이런 쪽에 뭐 글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직접 참여해서 해주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귀한 괴담이었고 이 비행기 안에서 겪는 일들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에 관련된 괴담, 금기, 그리고 실화 이야기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래퍼 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진이 왜 썸님 사연에 나오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엄청나게 궁금했습니다. 당시 2007년에 공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널리 알려졌었던 섬뜩한 사진이었는데 이게 왜 여기 썸님의 이야기에 나올지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썸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해했어요. 일단 썸님,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 보여주실 사진 자체가 2007년에 좀 많은 섬뜩한 괴담으로 어떤 커뮤니티에 풀려서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했던 사진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했죠. 저도 최근에 한 건데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2007년이면 제가 거진 20살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이거 뭐야 섬뜩하다 이거 도대체 뭘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사라졌던 괴담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사진이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서비에요. 제가 원래는 오늘 좀 다른 걸 좀 원래 하려다가 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오. 그래서 이거를 혼자만 조금 알고 있긴 좀 그래서 귀족님들에게 좀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오. 제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친한 형님인데 네.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좀 깊은 관계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관계고 이 형님의 정체는 거의 마지막쯤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토리의 정체도 후반부 마지막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개가 있고 앞에는 그 뒤에만 이제 굉장히 결정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눈 감아서 상상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약 한 20년 전 일인데 네. 이제 나이대가 40대입니다. 약 한 20대 때쯤이죠. 이 형님은 원래 용산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가족들끼리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한 지역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사를 하게 되고 그 큰 지역에 이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생애 첫 차를 구매하게 돼요. 생애 첫 차를 구매하게 되고 직장 일도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해서 생애 첫 차를 구매하게 돼서 첫 차를 타고 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이곳저곳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 형 집 근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동네가 직장인들이 많은 동네예요. 굉장히. 그래서 낮에는 시끄럽고 저녁만 되면 당연히 조용하고 낮에도 시끄럽지만 길목 이렇게 들어가면은 주택 상가 있고 뭐 빌라 상가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보면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언덕도 많고 내리막길도 많고. 네. 근데 이 형이 이제 차를 사고 막 돌고 그러다가 집 쪽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회전하면 내리막길인 구간이 있어요. 글로 이제 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들은 왼쪽에 탑승해서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해서 내리막길 가려고 하면 오른쪽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다가 서행을 이렇게 쭉 해서 가고 있는데 뭐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멈췄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냥 술 취한 사람이 거기 누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잘 갔대요. 아, 이거 첫차 액땜인가? 아, 그냥 액땜이겠구나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얼마 안 돼서 친한 지인분이 또 안타깝게 세상을 좀 떠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을 가게 돼요. 장례식장을 가게 됐는데 장례식장은 이제 경기도 쪽에 있는 장례식장인데 거기를 이제 차를 끌고 갔다가 문상 드리고 늦은 시간에 올라오잖아요. 집을 가려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도중에 한 새벽 1~2시쯤이었대요. 평일날이고 차도 한 대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밤길을 가고 있다가 지하차도로 진입을 해요. 지하차도는 이제 밑으로 쭉 한 10m 내려가고 내려오면은 평지고 쭉 가고 또 출구로 나올 때는 오르막길인 그런 4차선 지하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쓱 가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자전거 가는 데 가더래요. 차도인데. 그래서 이 차도인데 자전거가 저기 왜 가지?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 들어와가지고. 근데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절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일로 역주행으로 오고 있더래요. 자전거가. 예. 그래서 자전거가 여기 왜 일로 미쳤구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좀 더 가까워지니까 예. 자전거가 아니라 사람이 전력 질주하면서 뛰어오고 있더래요. 아, 자전거 타듯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자전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사람이 거길 뛰어간다고 생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절로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차 있는 방향, 역주행해서 미친 듯이 우사인 볼트가 전력 질주하시 뛰어오고 있더래요. 점점 가까워질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20에서 30으로 서행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좀 더 실루엣이 보이고 더 가까워지니까 여자들이에요. 응? 뭐지? 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밟자마자 뛰어오던 여자분이 바로 옆 차선으로 싹 옮겨서 또 뛰어가더래요. 다시. 그래서 아, 미친 사람이구나. 진짜 정신 나갔구나.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냥 백밀러로 보니까 야, 어디까지 가나 보자 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없더래요, 뒤에. 그래서 야, 내가 진짜 미쳤구나.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아이 몰라 하면서 그냥 다시 엑셀 바꿔 갔대요. 그러던 순간에 룸밀러랑 백밀러 다시 체크해봤는데 룸밀러 보는데 트렁크에 매달려 있더래요. 그래서 바로 브레이크를 멈췄대요. 일로 매달렸나? 뭐야? 하고 있다가 다시 보니까 없더래요. 예. 뭐지? 야, 내가 오늘 미쳤구나. 하고 엑셀을 다시 밟고 지하차도를 빠져나가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확인을 했대요. 뒤에랑 다. 지하차도는 멈춰있으면 위험하니까 나가서 네. 갓길 확인했는데 차에 뭐 기스간 것도 없고 손자국도 없고 이거 뭐지? 그냥 그러고 있었대요. 네. 너무 겁에 질린 상황이라 심호흡 좀 하고 그래도 일단 집은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이제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다음 날 2, 3일 후에 또 밖에서 일을 보다가 집으로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좀 왔고 집을 들어가면 집 구조를 설명해 드리자면 빌라인데 1층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현관 비밀번호가 아니라 도어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용 현관 비밀번호고 1층으로 들어가면은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계단이고 그건 5층짜리 건물인데 단지는 4층까지밖에 없고 5층은 옥상입니다. 1층은 보면은 102호 바로 오른쪽 보면 102호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꺾어서 올라가면은 또 201호, 202호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401호, 402호까지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 형님은 302호에 거주하셨고 부모님은 202호에 거주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은 그 형님 부모님네 겁니다. 건물주신데 예. 그렇게 해서 세대 주고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형이 이따 계단을 올라가서 1층 또 꺾어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2층 또 오른쪽으로 꺾어서 3층 이제 자기 집에 다 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키를 넣고 302호 키를 넣고 돌려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약간 3.5층 있잖아요. 이제 계단 올라가는 그 구간 예. 중간에 복도 같은데 거기에 우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래요. 검은색 우산이. 비 왔으니까 복도 같은 데 보면 우산 펼쳐놓고 물 말리려고 그렇게 펼쳐놓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산이 있네 하고 한 1, 2초 뒤에 보자마자 우산이 아니라 고개가 싹 돌더니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분이더래요. 그냥 그러고 앉아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 우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바로 나왔답니다. 너무 놀래서. 키를 꽂다가 떨어뜨리고 육두문자 나오고 그러면서 뭐야 여기 왜 있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예. 그러자 202호고 뭐 301호고 부모님들도 다 나왔답니다. 소리에. 예. 무슨 일이야 하고 나왔는데 건물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오시고 여기서 왜 이러고 앉아 계세요? 물어보니 그분께서 왜?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냐? 하고 그냥 바로 내려가서 나가시더래요. 오, 예. 그리고 나서 5층에 옥상문도 다 잠그고 1층에 비밀번호도 싹 다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그날 잠을 자는데 바깥에서 개가 미친 듯이 짖더래요. 근데 거기가 건물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뭐 지금은 물론 반려견들을 집에서 많이 키우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뭐 개를 집에서 키우지 말자 뭐 이런 다세대 건물주택 같은 경우는 개 키우지 맙시다 뭐 이런 게 좀 거기서 떠돌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냥 개인 주택 같은데 아니면은 개를 잘 키우지 못했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쪽 거기 건물 사이에서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개 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개가 미친 듯이 짖더래요. 새벽 2, 3시에 다 출근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보다가 개가 왜 짖지? 미치겠네. 걔 주인은 뭐 하는 거야? 짜증 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내려갔대요. 이미 내려가니까 동네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나와 있었고 걔가 미친 듯이 짖고 있는데 걔가 딱 나가면은 걔를 마주보고 있으면 걔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그러니까 이 형님의 집에 뒷 건물 집이 있는데 뒤편 그 집 보고 그 뒤편은 담벼락이 한 5m 정도 돼 있고 그 위엔 뚫려 있고 공영주차장 같은 데예요. 거기를 보고 미친 듯이 짖고 있더래요. 올려다보면서. 그래서 이거 뭐 걔를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막 완전히 걔가 막 그냥 짖고 있어서 뭐 어떻게 건들 수도 없고 무서우니까 경찰을 불렀답니다. 경찰을 불러서 경찰관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걔 주인분 어디 계시죠? 하고 막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뒤편 보고 짖고 있어서 저 뒤편에
주인분이 계신 것 같다. 걔가 어떻게 하다 잘못 나온 것 같다, 집에서.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그 새벽에 그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세요. 문 두들기고 혹시 걔 주인분 되세요? 또 딴 집 가서 걔 주인분 되세요? 그렇게 다 찾아도 걔 주인분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걔는 미친 듯이 계속 짖고 있고. 그러는 순간 저쪽에서 아까 주저앉아있던 검은색 원피스 입은 여자분이 예. 쓱 걸어오시더니 다들 뭐 구경 났냐? 가자 백구야 이러던 걔가 짖는 걸 멈추니 그 여자분은 그냥 따라가더래요. 예.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그 와보시라고 걔 저기 좀 잘 좀 봐주시고 그러지 여기 다 인원 들어오고 난리 났다고. 예.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이거 내 개 아닌데? 걔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자분은. 예. 그냥 다들 갈 길 가시라고 하고 그 걔는 그 여자분을 따라서 유유히 가서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이제 출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출근을 하려고 나와서 차 시동을 걸고 아침에 잠도 잘 못 잔 상태에서 짜증나 있는데 그 형이 출근해서 나오려면은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쑥 나와서 오른쪽 꺾고 내리막을 한번 내려가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그 사고 날 뻔했던 그 내리막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서행해서 쭉 꺾는데 어제 그 검은색 원피스 여자분은 거기서 가운데 딱 쓰더래요. 예. 그리고 주저앉고 그냥 거기에 누워버리더래요. 이제 이 형이 또 이제 육두문자가 이제 또 막 나왔대요. 아침부터 어제 잠도 못 자는데 짜증나게 진짜 이게 뭐 하는 거냐. 아줌마, 좀 지나갑시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니까 그 여자분이 나 네 차에 치이고 싶은데 뭐야? 나 좀 사고 내줘. 그냥 그러시대요. 퉁명스럽게. 예. 굉장히 어이없게. 그래서 이 형님이 아니 언제 왔다고 반말이고 야 아침에 뭐하냐 아우 짜증나게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비켜주세요 알겠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비키시더니 예 고맙습니다 갈게요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너 조만간 사고 날 거야 사고나 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형이 예 사고 날게요 예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갔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바보 같게도 예. 그 다음날 사고가 나요. 뒤에서 박아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예. 입원을 해서 누워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래요. 흔히 막 연관돼 있는 것 같고 나한테 재수없게 뭐 사고나 나라 뭐 이러니까. 그래서 너 내가 나가면 너 진짜 죽었다고. 뭐 물론 뭐 해야지 못하겠지만 너는 진짜 내가 진짜 뭐라 해야 되겠다 진짜로 너. 진짜 이거 내 인생에 갑자기 들어와서 짜증나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퇴원을 해서 수속을 받고 퇴원을 해서 나왔답니다. 나와서 그 여자를 찾으러 갔대요. 근데 이 여자를 찾기가 쉬웠던 게 형이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원을 둘러싸고 그 중앙에 있어요. 그 언덕길 이렇게 올라오는 길 중앙에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주차장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 형이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또 뛰어서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이 형이 짜증나서 오늘 끝장을 봐야 돼 또 쫓아갔대요. 예. 갔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약간 좀 비스듬하게 서 있는 이상한 골목길 같은 데로 들어가더래요. 굉장히 기괴하게. 그래서 지금 거기서 뭐 하냐고 하더니 또 점프해서 나오더니 저쪽으로 뛰어갔는데 저 밑에 무슨 돌담으로 지어진 집이 있는데 예. 그 앞으로 또 뛰어가서 거기로 뭐 올라가더래요. 됐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사주하고 한 3-4번 쫓아가다가 그 특정 공간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 형의 집을 기준으로 원을 둘러싸고 강강술래 하듯이 그냥 계속. 근데 가는 공간은 주차장, 그런 골목, 그리고 또 밑에 또 가면은 형네 집 앞에 주차장, 그리고 또 돌담이 있는 그 집. 그 공간 한 4-5군데만 특정적으로 가서 계속 있더래요. 예. 그래서 그 여자분을 찾기는 쉬웠대요. 그냥 가면 거기에만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형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여자 보면 앞으로 인사하고 잘 지내야겠다.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한 2-3일 후에 사람들하고 이제 모임도 있고 해서 거하게 이제 술을 한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대리기사님을 부르고 대리기사님 운전해서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 형님의 집을 들어가려면 차로 쭉 이렇게 대충 설명드리면 길 쭉 들어오고 왼쪽, 오른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그 형의 집이 아니고 왼쪽으로 꺾어야 그 형의 집이에요. 근데 쭉 오더니 대리기사님이 갑자기 멈추더래요. 예. 그러면서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손님 죄송한데 여기 앞에 식당 문 닫았고 여기 뭐 아침 좀 넘어서 여실 텐데 혹시 몇 시에 출근하시냐고. 이 형이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왜 그러시죠?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었죠? 그나마 또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좋네요. 아유, 요즘에 이제 네. 이직을 하고 나니까 일이 줄어서 좀 살만합니다. 아, 그렇죠. 여유라는 게 이게 또 쉬운 게 아닌데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오늘 까까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간단하게 조금만. 일단 뭐 장소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폐공장입니다. 폐공장. 오. 폐공장 이야기고요. 위치는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공단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공단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구역이 있긴 한데 화성 쪽이에요. 경기도 화성. 네, 경기도 화성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면 알겠죠. 렛츠가 길이십니다. 계란 과자입니다. 요 이야기는 얼떨결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화성 쪽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살고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전기 쪽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전기 쪽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저처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데 이제 하루는 제가 요청드린 일이 있어가지고 제 쪽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일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 인사하는 얘기가 혹시 화성 쪽에 갈 일 있으면은 그쪽은 안 가는 게 좋아요 라면서 처음에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러면서 궁금하니까 얘기를 했더니 커피를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게 화성 쪽에 공단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화성 쪽에 있는 공장들이 외곽 쪽으로 가면 갈수록 폐공장들이 늘어났대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폐공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 업체가 빠져나가고 나서 빈 공장인 경우가 많고 보통은 그냥 그래도 임대 중 이런 식으로 달아놓고 대충 있는 데가 있는데 그날 한번 가신 데 같은 경우는 그 사장님의 지인분이 공장을 운영을 하시는 상황이신데 더블로 필요한 공장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진 자본은 부족하고 어떻게든 공장을 좀 구해야 되고 싼 공장을 찾다가 화성 쪽에 있는 공장을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화성 자체가 어차피 공단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단 쪽에서 좀 약간 떨어진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단하고 위치가 가깝고 그리고 어찌됐건 공장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뭐 다른 민가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대형 차량이나 뭐 이런 차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되게 수월했대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너무 외곽지로 떨어져서 싸게 나온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그 공장 소유주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셨는데 그 공장 소유주분이 안 나오시고 부동산 관리하신 대리인분이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장 관련돼가지고 전적으로 이임 받았습니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 원래 공장 소유주분은 어디 계시나 했더니 해외에 나가 계신대요. 해외에 나가 계셔가지고 대신 제가 위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임장이랑 뭐 인감증명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꺼내서 보여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해보니까 다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을 계약을 하시고 일단 뭐 바로 전액을 납입을 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현장을 한번 보고 가시죠 한 다음에 공장을 딱 가셨는데 도착하자마자 딱 느끼신 게 이래서 쌌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리더래요. 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공장 자체가 위에 지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뜯어져서 날라가 있고 철골 구조로 돼 있는데 철골이 좀 흉물스럽게 좀 녹슬어 있고 차 왔다 갔다 시게 큰 문 같은 경우도 찌그러져서인지 널브러져 있고 좀 그런 식이더래요. 게다가 그 근처를 한번 쓱 둘러보니까 이게
단순히 외진 수준이 아니고 완전 주변에가 그냥 풀밭이더래요. 풀밭. 무슨 갈대도 올라와 있고, 원래 공장 같은 경우는 물을 좀 끌었어야 되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그런 하천이나 이런 걸 많이 끼게 되거든요. 하천 쪽이 약간 습지 비슷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막 늪처럼 돼 있는 구역도 있었고, 막 갈대 같은 게 무성하게 자란 데도 있었고, 주변 자체가 썩 좋지는 않더래요. 그리고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나무들 막 우거진 그런 쪽도 있는데, 거기는 멀리서 보시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무덤 같은 것들도 막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되게 살벌하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쓱 둘러보셨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셨대요. 예. 왜냐면은 공장으로 차량이 진입해서 왔다 갔다 하는 큰 길가는 뚫려 있었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스팔트 깔린 깔끔한 길이 아니고 콘크리트 길 있잖아요. 시멘트 대충 발라가지고 만든 길. 그런 식으로 길을 내서 되게 길이 크게 나 있었고, 가로등이 한 개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곽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큰 길인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길 자체가,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전기 사장님도 거기를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길 자체가 대형 덤프트럭 있죠? 한 뭐 20톤 가까이 되는 거. 그게 세 대가 일자로 연달아서 같이 그 도로를 쭉 질주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넓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넓이잖아요. 근데 가로등이 한 개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왜 가로등이 없나 했더니, 원래는 이 공장 말고도 다른 조그만한 소규모 공장들이 있었는데 다 철거가 되고 하면서 전신주도 쓸데없이 이쪽으로 오는 거 라인 막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사람이 설명을 막 해주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은 하셨고, 이제 내가 여기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뭐 시 쪽에다 얘기해가지고 가로등 깔아달라고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장 실 현장을 보고 계약을 체결을 하셨대요. 근데 계약을 딱 체결하셨는데, 계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계약서 조항이 특이하게 별표를 하나 체크하신 게 있는데, 그 별표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별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공장 입주하고 나서 6개월 내로 공장을 떼겠다고 하면은 공장 매입에 관련된 대금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환불 처리를 해주는 대신에 안에 있는 집기나 이런 거 빼가지고 옮긴 거 하잖아요. 이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진다 라고 써있더래요. 뭐야, 이거,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다. 여기가 입지가 안 좋다고 판단돼가지고 그냥 빼신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뭐 쓰고 뭐 하고 하기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실소유주분께서도 요거는 그냥 안 한다고 하면은 나가는 거는 그냥 편의를 받으려라, 대신 이사 비용이나 뭐 집기 빼는 거나 이런 기타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까지 못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되게 흔하게 있는 조건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공장이 진짜 안 나가긴 안 나갔나 보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 보니까 라는 생각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까지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다 하셨대요. 사인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공장 안에다가 이것저것 기기도 넣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전기 사장님을 호출을 하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친구니까, 야 와가지고 나 이거 좀 한번 봐줘라, 내가 돈 많이 줄게 해가지고 얼마 줄 건데 해가지고 농담으로 하시다가 같이 이제 그 공장을 가시게 됐대요. 같이 이제 공장을 쓱 가셔가지고 낮에 이제 딱 그쪽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 공장 있는 지역 쪽에 비가 왔대요. 그래서 비 오는데 차 타고 쫙 들어가는데 주변에 이제 뭐 풀밭 쫙 돼 있고, 무슨 공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 무슨 숲길 막 이런 데를 가는 느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두 분이서, 야 여기는 비 오면서 드라이브한데 이거 생각보다 운치가 좋다 이러면서 그러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가지고 공장의 근처로 가는데, 이 전기 사장님이 뭔가 기분이 이상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 친구분은 그냥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는데 특별하게 뭔가 있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가 없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가 문제일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갔는데 입구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내리고 나서 그 공장 사장님이 여기야 하고 딱 보여주는 순간 이 전기 사장님이 건물을 바라보는데 건물이 사람 입 모양 있잖아요. 건물 창문 깨진 거랑 지붕 날라가 있는 거 그리고 앞에 중앙 출입문 찌그러져가지고 막 떨어진 거 모양새를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사람 얼굴처럼 보이면서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더래요, 순간.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는데 순간 다시 보니까 그냥 낡은 공장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장 사장님한테 야 이거 얼마 주고 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내가 되게 싸게 구했어 하면서 얼마에 했다고 하면서 되게 신나게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싸게 구한 건 맞더래요. 근데 그 위치나 입지 조건이나 주변 상태를 봤을 때는 그래 좀 싸게 내놓으면 그럴 수 있어 정도의 가격으로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막 의심갈 정도로 팍 싼 거는 아닌 정도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랑 계약 내역도 다 듣고 했는데 이게 문제면 이런 거 있으면은 주변에 막 소문이 돌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공장 하시는 다른 분들 아는 분들이나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 공장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딱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여기는 큰 문제는 없는 데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도 추적 오는데 공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공장 안에서도 우산을 쓰고 계셨어야 돼요. 왜냐면 천장이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안에를 보니까 그 전기 사장님이 딱 들어가서 보셨는데 이거는 뭐 손을 여기저기 막 안 대야 되는 데가 없을 정도 다 대야 되겠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보시다가 딱 생각을 하신 게 여기면은 우리 전기 쪽 말고 소방 쪽도 봐야 되겠네 하면서 그때 저를 딱 떠올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나중에 내가 먼저 한번 봐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막 여러 장 막 찍으셨대요.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하면서 두 분이서 막 얘기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하고 요건 여기서 하고 여긴 여기서 하고 하면서 열심히 그려가면서 막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분한테 너는 여기다가 뭘 만들 거냐, 넌 여기는 칸막이를 어떻게 칠 거냐 막 이런 것까지 하면서 여기에다가는 그럼 전등을 몇 개 넣고 막 얘기를 열심히 한참 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얘기를 한참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분을 툭 치면서 야 이거 하고 말을 멈췄어요. 왜요? 친구분이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원래 얘기를 하면은 도면을 보고 있었으니까 도면을 보든지 아니면 전기 사장님을 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정면을 그냥 똑바로 응시하시고 그러지 뭐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면 보고 눈에 초점이 없이 앞만 쳐다보고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그렇게 하자 이러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얘 왜 이래? 그래서 야 하고 얼굴 앞에 손을 왔다 갔다 했는데 분명히 왜 이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친구분은 계속 그래 그렇게 하자.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그것도 확인해 볼게.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야, 예. 그래가지고 막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그때가 이제 비 한참 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기 직전 때 시간대는 한 4시에서 5시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에서 막 이것저것 보고 하느라고 시간이 한 7, 8시 정도밖에 안 됐을 때요. 근데 이미 비가 오는 상태니까 완전 암흑천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 불빛 비춰가지고 이거 우산 받쳐가면서 막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던 찰나니까 친구 뺨을 막 때렸대요. 친구분 뺨을. 야 정신 차리라고 막 친구분 뺨을 막 미친 듯이 때렸는데 친구분이 뺨을 맞는데 미동도 안 하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계속 그러시더래요. 예. 누구랑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그래 그렇게 하자 긍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분 뺨을 미친 듯이 때렸대요. 진짜 손이 얼얼해질 정도로 미친 듯이 때렸대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는 차라인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뒷덜미를 잡고 확 당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양팔을 막 휘저다 뒤로 철푸덕 주저앉았대요. 철푸덕 주저앉았는데 눈을 감고 주저앉았을 거 아니에요. 놀랬으니까.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공장 밖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있는데 자기가 비를 쫄딱 맞은 상태로 공장 바깥에 철 기둥 있잖아요. 철 기둥 앞에 이렇게 턱 하고 주저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친구분이 우산을 들고 안색이 새하얘지셔가지고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야, 너 정신 나갔냐고. 뭐 하는 거냐고. 정신 나갔냐고. 왜 그러냐고. 나 너무 무섭다고 왜 그러냐고. 근데 이 정기 사장님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이 공장 사장님은 정기 사장님한테 니 괜찮냐고 그러고 정기 사장님은 공장 사장님한테 괜찮냐고 그러고 그러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서 동시에 딱 든 생각이 일단 빠져나가자. 그래서 막 분하게 차로 뛰어가셔가지고 차를 타고 공장을 빠져나오셨대요. 빠져나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가시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오른손잡이시거든요. 손이 완전 땡땡 부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했더니 그 공장 사장님이 야 일단 병원부터 가자 해가지고 병원 쪽으로 가면서 공장 사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장 사장님의 시점이에요. 공장 사장님이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계셨대요. 도면을 보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래 여기가 맞지. 야 근데 이건 이거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정기 사장님이 도면도 그냥 바닥에다 떨궈놓고 볼펜도 바닥에다 떨궈놓고 그냥 멍하니 서 계시더래요. 천장 쪽을 바라보면서. 그래가지고 야 왜 저기 뭐 있어? 저기서 뭐 따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야 나 밖에 좀 봐야겠어 이러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저 어디 가나 이러고 막 따라가는데 그냥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그냥 막 나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뭐야 왜 저래 이러면서 막 공장 밖으로 나갔는데 공장 밖으로 나가니까 기둥 쪽으로 가시더래요. 기둥으로 가시더니 기둥을 오른손으로 사정없이 빵빵빵빵 계속 때리시더래요. 진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기둥을 후려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붙잡고 야 너 왜 그래? 야 미쳤어? 이러면서 막 흔들고 했는데 정말 미동도 안 하고 표정 하나도 변화도 없이 눈에 초점 없는 상태로 계속 기둥만 손으로 후려치고 있더래요. 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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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장 사장님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막 미친 듯이 후려치는데 진짜 이 친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이 공장 사장님도 막 뺨을 때리고 막 꼬집어 보고 막 별걸 다 했는데 계속 빵! 빵 소리 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게 치더래요. 그러니까 비 소리 막 들리는데 그 빗소리를 뚫고 쇳덩어리를 맨손으로 치는 소리가 팡팡하고 사방에 막 울리면서 퍼지니까 이 공포감이 극대화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순간 생각하는 게 일단은 얘 손 다 아작나겠다. 기둥부터 못 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뒷덜미를 잡고 있는 힘껏 당겨가지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힌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주저앉으면서 철푸덕하면서 그때 정신 돌아오신 거 빠져나오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셨는데 기둥을 너무 세게 치셔가지고 손이 이제 골절이 되신 거예요. 아, 화장나지, 진짜.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공장 사장님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여기는 진짜 답이 없다 해가지고 공장 사장님이 그 부동산 그 분한테 연락을 했대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기 공장 입주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딱 얘기를 하시더래요. 공장 다녀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뭐 혹시나 뭐 전기나 이런 공사할 거 좀 견적도 좀 뽑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뚝 끊으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오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공장 사장님이 부동산으로 가셨대요. 부동산으로 가셨는데 기존에 계약서 갖고 있던 거 그거 내밀면서 이거를 이제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안에 뭐 따로 뭐 집어넣거나 그러신 건 없으시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다행이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뭐 따로 자세하게 알아보실 필요도 없고 어디에다 다른 데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 조건으로 그냥 제가 바로 처리를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쪽 건물 안에다가 뭐라도 물건 하나 두셨던 게 있으면은 그거 다 불태워서 버리세요 라고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세가지고 뭔지 너무 궁금해지시더래요, 공장 사장님이.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은 얘기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셔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러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전기사장님한테 바로 이제 병문안을 가셔가지고 전기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기사장님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거기 뭐 문제 있는 건물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장 사장님하고 두 분이서 막 얘기를 하신 다음에, 야, 그러면은 그 부동산 사장을 같이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을 같이 만났대요. 부동산 사장님을 같이 딱 만났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딱 얼굴을 보시더니만 손이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손이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장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분하고 같이 갔다 오신 거냐고. 맞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하시는 게, 혹시 종교를 믿으시면은 해당되는 종교 쪽에 가가지고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보시고, 무속적인 걸 믿으시면은 무당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전기 사장님은 본인이 어찌됐건 피해를 보신 상황이니까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문제가 있는 거면은 우리도 대처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돌려준다면 끝이냐 이러면서 막 따지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전기를 하느라고 내가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는데 내가 이거 얘기 다 퍼뜨리고 다니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니까 부동산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얘기를 하셨대요. 이 부동산님이 하신 얘기는, 그 공장이 원래 제일 먼저 들어온 공장이었대요. 그 일대에서. 오. 일대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공장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 부동산님이 부동산을 안 하셨대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서, 일대에서 그 공장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주변에 다른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공장 이쪽에서 형성된 단지 쪽에서 계속 일 터지고 사고 나고 뭐 부도 나고 하면서 공장이 하나둘 나가면서 철거되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 공장 하나만 나왔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근데 제일 먼저 비어진 공장은 그 공장이었다고. 오. 제일 먼저 들어오고. 네.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나간 공장은 그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에 나간 거를 시작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다 문제가 있거나 부도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서 다 사라졌는데, 다른 공장들은 누가 매입하러 들어왔다가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땅 주인들이 철거를 다 해버렸대요. 근데 문제의 그 공장 부지랑 그 공장만큼은 땅 주인하고 공장 주인이 똑같은 사람이라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딱 여기까지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한 거는 나도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도 있지만 어찌됐건 미안하게 됐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게 다다. 그러면서 얘기를 딱 끝마치시고는, 그러면 계약했던 대로 이행대로 하고, 그때 거기 안에다가 뭐 두셨던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아까 말해준 거 잊지 말고 다 태워서 없애시라고 그러죠. 그것도 한번 물어보셨대요. 그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은 건물을 판매를 하려면 본인이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가보셨대요. 근데 혼자 갔다가 그냥 잘 나오셨대요. 낮에 갔다 오셨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별 문제 없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무속을 좀 믿으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당직을 이제 딱 가셨는데 무당이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어딜 갔다 온 거야? 아니, 왜 곧 죽을 놈 같은 상을 하고 들어왔어? 응? 그 얘기를 딱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 그냥 부동산 일 때문에 공장 하나 갔다 왔다. 그러더니, 일단은 그러면은 내가 복채 안 받을 테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그 무속인분하고 두 분이서 공장을 가셨대요. 그 길로 바로. 근데 그 공장 가기도 전에 한 100m 조금 못 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무당이 차를 세우라고 시키더래요. 예. 그러더니, 안 되겠다고. 저기 못 들어간다고. 여기서 더 들어갔다가 내가 죽겠다고. 내 힘으로는 이거 되지도 않고 안 되니까 여기 그냥 건물주한테 알아서 무너지게 냅두든지 아니면 싹 밀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시키라고. 여긴 사람들 오면 죽어나간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돌아갔대요. 그래서 일단 건물주분한테는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를 했죠. 근데 건물주분이 그거에 대해서 뭐 역정을 내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을 법도 한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파실 수 있는 만치 팔아보시고 그쪽에서 중간에 그냥 계약했다가 바로 취소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 돈도 일단 보장해 주세요 하면서 그 별표 쳐놨던 그 단서 조항 있죠? 예. 그거를 건물주분이 달아준 거래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는 그게 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기 사장님이 겪으신 스토리가 그렇게 됐는데 되게 흥미있게 듣고 나서 아 그런 데가 있구나 하고 나서 그분은 이쯤이었어 내 기억에 이쯤이었어 내가 주소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 난 차를 타고 가서 근데 이쯤이었어 하면서 막 주변 막 풍광이랑 이런 거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거기 안 갈랍니다 피할랍니다. 얘기만 그렇게 들어봐도.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문제는 그 공장이 또 다른 분한테 판매가 됐나 봐요. 예. 근데 그 공장 매입하신 분이 제 쪽으로 공사 견적을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주소는 모르니까 못 모르고 갔어요. 예. 갔는데 처음에 그냥 혼자 그냥 룰루라 운전하면서 갔죠. 룰루라 운전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쑥 가는데 그 해당되는 주소지 딱 가니까 풀밭 쫙 이렇게 펼쳐지고 막 해가지고 갈대 막 있고 막 하천 해가지고 늪지 있고 막 그때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여기는 왜 교회진데 있어? 완전 시골이네? 이렇게 딱 차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콘크리트 길 쫙 넓게 딱 펼쳐진 거기를 쭉 가다가 갑자기 느낌이 쎄한 거예요. 갑자기 느낌이 쎄하면서 이거 좀 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면을 딱 보는 순간 그때 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전기사장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내가 제일 이상했던 거는 그거였어 라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 가로등이 없는 것도 이해가 갔대요. 도로가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이해가 갔대요. 주변에 다른 게 없는 거 그런 것도 이해가 갔대요. 근데 그 정도로 길게 들어가는 그것도 공단 쪽에 있는 데인데 표지판이 없대요. 그쪽에가 꽤 크게 형성이 돼 있는 단지 쪽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횡단보도면 신호등이면 다 있고 글로 딱 들어가는 큰 길가부터만 이제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땡 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는 무슨 세상하고 차단된 것 마냥 그냥 길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전신주도 없고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길을 들어가다가 그게 그때서야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설마 한국이 그래도 좁다 해도 그렇게 넓은데 그냥 비슷한 데겠지. 네. 근데 그 공장 근처까지 딱 도착했는데 공장 외관을 보는 순간 와, 맞네. 제가 아예 근처로 그렇게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쓱 가가지고 차 끌고 이제 쭉 가는데 도로 저 멀리서부터 쓱 보이는 게 공장 외관이 딱 보이잖아요. 그 전기 사장님이 이렇게 살벌하게 생긴 데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설명해준 그 외관이 그대로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잡아먹을 것처럼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네.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먼 채 멀리서 있다 보니까 제가 정지한 시점이 그 무속인 분이 얘기했던 그 100m 조금 안 되는 그 지점에 제가 정지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부터는 이제 공장 전경이 쫙 보이잖아요. 근데 그 공장 전경이 보이는 와중에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저기는 난 가면은 100% 홀린다. 이거 100% 홀려가지고 이건 나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예.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공장 지붕 위에 머리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잔디 인형 아시죠? 잔디 인형. 예. 머리가 잔디 인형처럼 쭉 올라와 있는데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잔디 인형처럼 쫙 올라와 있는데 그 공장 지붕에 서가지고 제 쪽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거리면 솔직히 사람 표정 잘 안 보이잖아요. 귀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절 보고 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공장 옥상에서. 그 지붕 위에서. 박수를 치면서 막 퍼쩍퍼쩍 뛰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바로 돌려가지고 바로 빠져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은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거 들어갔다가는 진짜 뼈도 못 칠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뭔가를 하려면 일단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 이거로 밀자 해서 그분한테는 굉장히 죄송이지만 제가 가봤는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뭘 테스트를 할 수가 없고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기부터 살리셔야 돼, 뭐 됩니다. 일단 그러시냐, 알겠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전기하고 나서 연락 줄게요 라고 전화를 끊으시고 그 후로 그분은 저한테 전화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진 않았다. 와. 공장을 아마 그분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근데 너무 기괴하다, 그 공장. 진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네. 제가 엔간하면은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된 상황이면은 보통 제 스타일은 모르겠다 일단 후딱 보고 나오자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가서 정면에서 딱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걸 받으면서 이건 아닌데 진짜? 심지어 대낮이에요. 제가 거기 도착했을 때가 11시 한 40분쯤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인데 해도 쨍쨍 떠있어요. 전 심지어 비도 안 왔어요. 공장 옥상에서 잔디머리한 귀신이 박수치면서 포착포착 뛰면서 저를 보고 웃고 있는데 이거는 갔다간 제가 나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그 건물 자체에서 주는 그 외관적인 위협감도 되게 큰데다가 제가 본 거는 걔 하나지 제가 아마 더 가까이 갔으면 더 수많은 애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에는 더 많았겠죠. 그렇죠. 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직업이다 보니까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그래도 사람이 쓸 수 있는 전기, 수도 요런 게 들어오는 건물은 네. 그나마 들어갈 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못 쓰는 건물 있죠? 전기도 안 들어와, 수도도 안 들어와, 아예 그냥 말 그대로 폐건물. 요런 데는 확실히 다릅니다, 급이. 그래서 네. 사람들 막 얘기 많이 하는 게 흉가 가지 마라, 흉가 가지 마라 하는 게 급이 다릅니다. 흉가는 전기랑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오,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는 뭐가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어느 흉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어디 흉가가 갔는데 와, 이건 제대로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모르니까 가면 힘든 거죠. 그렇죠.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들려주신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 도대체 그 공장은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왜 그런 귀신들이 거기 위에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남기면서 이야기가 또 종료가 되네요. 그렇죠. 저도 네. 무서워서 접근도 못 해봤고 제일 가장 많이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조차도 네네. 자기가 아는 얘기는 그게 다다라고 하시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자, 오늘 까까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해주실 이야기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계란과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시들물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들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은 계란과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장, 특히나 이 폐공장은 여러분들 외관부터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뭐 가보실 분들은 어떻게든 찾아서 가보시는 거는 뭐 제가 말릴 수는 없겠다만 가셔서 어떻게 되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특히나 귀신을 보시거나 느끼시는 분들이 갔을 때는 더욱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여기는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까라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